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접지된 구도체와 접지면 영상전환 문제 가능성이 커요. 구도체와 구도체의 중심에서 거리 d 떨어진 곳에 점전화가 존재할 때 점전화에 의한 접지된 구도체에서의 영상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반지름이 A예요. 반지름이 A입니다. A인 접지되어 있어요. 딱 접지되어 있다. 중심에서 D만큼 떨어졌다. 그래봅니다. 중심에서 D만큼 떨어졌다. 여기까지가 D예요. D만큼 떨어진 지점에 점전화가 존재했다. Q라고 합시다. Q라고. 그 경우에 영상전환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선 내부에 있죠. 영상전환 Q 프라임 내부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 이 거리가 X입니다. X.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A가 반지름이 둘 사이에 기하 평균이 돼요. A가 루트 D X가 된다.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Q 프라임은 부호가 반대니까 Q 프라임은 마이너스 Q 곱하기 작게 들어갑니다. D분의 A가 돼요. D분의 A가. 만약에 D가 쫙 줄어들어서 A 되는 겁니다. D가 A가 되면은 Q 프라임하고 Q하고 부호만 다르고 같아지겠죠. A하고 D하고 접근하면 Q 프라임을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뭘 물어보는? 영상전환 구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이거 맞습니다. 영상전환 여기 있어요. 만일 문제를 바꿔도 여기에 전화가 있으면 영상전환 밖에 있습니다. 접지 상태에서. 영상전환은 점전화와 구도체 중심을 이은 직선상에 존재한다. 맞습니다. 요 직선상에 존재 맞아요. 영상전환의 전해량과 점전환의 전해량은 그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인데 크기가 같지 않죠. 이거 요하셔야 됩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3번 3번 틀립니다. 4번 영상전화 위치는 X 위치는 구도체 중심과 점전환 사이 거리 D와 구도체의 반지름에 결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얼마입니까? X가 D분의 A 제곱입니다.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A가 접지된 표면이 이 D와 X의 기하평균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4번은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것을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진공 중에 무한평면 도체와 D만큼 떨어진 곳에 선전화 밀도 람다의 무한직선 도체가 평행에 놓아 있다. 직선 도체의 단위길당 받는 힘은 얼마인가? 간단합니다. 여기에 무한평면 도체 이게 접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D만큼 떨어진 람다다 이게요. D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영상 전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D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D니까 2D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전개를 구해요. 이 지점에서 전개를 구해 가지고 요 곱하면 힘이 되는 겁니다. F란 마이너스 람다 2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그럼 단위 길이당 힘이 됩니다. 2는 얼마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이가 2파이 1필론 제로분의 1 거리분의 2D분의 람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편의상이고 마이너스 4파이 1필론 제로 D분의 람다 제곱이다. 마이너스는 서로 인력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습니까? 4파이 1필론 D 여기 맞네. 이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계산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요 투어디니까 2파이 엡실론 제로가 4파이 엡실론 제로 되는 것이고, 람다 제곱 되는 것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기 중 무한 평면도 제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4쿨롱은 점전화가 있다. 이 점전화가 반드시 생각.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는 점전한 거죠. 이 문제가 쉽습니다. 무한 평면도 접제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Q가 있으니 이게 4쿨롱이에요. 요게 D가 2m다. 그러면 이 사이에 맞는 힘은 영상전화 받네요. 여기에 똑같이 D입니다. 2m고 Q는 마이너스 4쿨롱. Q 프라임 마이너스 쿨롱 사이에 힘은 같아요. 얼마입니까? F가 쿨롱 힘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R 스퀘어 분의 2m 2m니까 4, 4, 16 Q 곱하기 Q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16 없어지네. 16분의 마이너스 크기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얼마예요? 1 되는 겁니다. 4, 4, 16 2는 4, 16 그래서 바로 우리가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맞다. 문제를 바꿔서 요 쿨롱을 또 바꾸거나 거리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자, 15번입니다. 투자율이 뮤 헬리퍼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자개의 세계가 H 암페어 퍼미터예요. 자석 밀도가 비무소에서 자기의 에너지 밀도는 얼마입니까? 이건 뭐 거저입니다. 2분의 드디어 자기 에너지 밀도가 나왔네요. B가 됩니다. 그러니까 B가 뮤 H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뮤 H 제곱은 2분의 1 뮤분의 B 제곱이다.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이 비용이 맞다. 알 수 있어요. 아주 거저 이거 맞는 겁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에너지 밀도는 그 우리가 에너지 전작 에너지 보존 법칙만 알면은 뭐 거저 줍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적이 0.02 제곱미터고 만약에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은 표준 단위로 해야 됩니다. 표준 단위 뭡니까? MKS 표준 단위예요. MKS. 길이는 메타,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MKS 바꿔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0.0이에요. 간격 0.33이고 공기로 채워진 평행 평판의 커패시터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을 전할 중인데 두 판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힘이면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이런 거 다 에너지 밀도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평판이면 이 값을 알아요. 그 기본적으로 힘의 크기가 뭐예요? F는 에너지 밀도에다가 면적 곱하는 겁니다. 에어리어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는 뭐예요? 2분의 1 입실론 2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이거 얼마냐? 이를 알죠? 평판인 경우에 평형 평판인 경우에 이거 얼마입니까? 2가 입실론 D분의 아니구나. 되었습니다. 입실론분의 시그마 면전압 밀도 그러니까 입실론 A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시그마 면전압 밀도가 얼마예요? A분의 Q니까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반드시 간명에 바뀔 거예요. 이필론 2제곱이 얼마예요? Q제곱 2제곱 A제곱 A다. 2분의 1 이필론 A분의 Q제곱이다. 공기죠? 공기면은 이필론이 뭡니까? 이필론 제로입니다. 이필론 제로 공기면은 그러면 A 줬고 왠 줬어요? Q 줬네요. 이건 말로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이 0.02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 그 다음에 Q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그러면 싹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2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이거 없어지니까 딱 빼버리면 10의 2승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0이고 위에가 100이고 4에 4구 36 100을 30 남으니까 2.83점 되겠네요. 2.83점 된다. 3점 안 되겠죠. 4, 8, 30, 4, 9, 36, 36 100이니까 3점 안 되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맞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마 계산은 먼저 좀 될 겁니다. 2.83점 될 거예요. 그래서 두 판사 힘이 크게 힘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쿨롱 나오고 하면은 그 쿨롱 포스는 아니고 자주 주면은 에너지 밀도 문제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적까지 줬으면 이건 확실히 에너지 밀도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진공 내 전위 함수가 B는 X제곱 플러스 Y 주어졌다. X가 0에서 1, Y가 0에서 1이다. G도 0에서 0과 정전 에너지. 이것도 에너지 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함수로 줬을 뿐입니다. U가 2분의 1 이필론 제로 2제곱인데 2를 줬네요. 2가 뭐예요? 2가 마이너스 그레디안트 B입니다. 즉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X 마이너스 파셜 V 파셜 Y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네. 이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에너지 밀도가 2분의 1 이필론 제로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가 그 벡터입니다. 2의 크기가 루트 2x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네요. 곱하기 4x 제곱 플러스 y 제곱 함수로 주어진 거네. 2 이필론 제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으로 에너지 밀도가 주어졌어요. 뭐란 얘기예요? 요 볼륨 내에서 얼마냐 이건다. 저장된 에너지는 그러면 XY 구간 0에서 1이니까 적분하면 되죠.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U XY DX DY X도 0에서 1, Y도 0에서 1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 이필론 제로 0에서 1 dy 0에서 1 dx x제곱 플러스 y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판단이 됩니다. 이필론 제로 0에서 1 dy 이쪽을 x로 적분하면 돼요.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y제곱 x의 0에서 1까지예요.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럼 2 이필론 제로 0에서 1 dy 3분의 1 플러스 y제곱이 되네. y제곱이 되면 딱 합니다.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은 2 이필론 제로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1 y 3승 0에서 1이에요. 그러면은 2 이필론 제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이필론 제로다. 찾아봅니다. 저기 맞겠구나. 3분의 4 이필론 제로다. 이제 그럼 이거 실전에서 계산해야 됩니까? 요 문제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 능력으로는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풀면 좋을지 알 수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반지름이 1인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혹시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분 구간이 0이 1이니까 두 번 적분하면 간단히 됩니다. 이건 계산하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아직 제가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등 전개 중에 유전체 구에 의한 전개 분포가 그림과 쓰였을 때 이제 본 문제 나옵니다. 저기 봐보세요. 이필론 1과 이필론 2의 크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 오리로 가단 발표시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일단 봅시다. 안으로 휘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큰 거예요? 이필론 1이 큰 거죠. 이필론 1, 이필론 2보다 큰 겁니다. 그리고 내부가 직선이야지요. 이건 뭡니까? 곡선입니까? 그럼 문제 오류네. 안에가 직선이야지. 그림 잘못 그렸네요. 그림 잘못 그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아니고 1번으로 답안을 했을 거예요. 1번으로 했는데 이 디노믹스 요게 출제를 가면은 직접 출제자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픽 그 전문으로 하는 그림 그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출제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림을 종이에 그려가지고 갑니다. 가면은 매킨토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래픽 전문 그 컴퓨터나 패키지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려줘요. 이 종이에 그려서 줬는데 옆에서 그리시는 분이 그만 여기가 직선인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도 문제 오류가 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픽 하는 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분 잘못이 아니고 출제자가 확인을 해야죠. 출제자가 이걸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출제는 혼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두 분 이상이 들어갑니다. 복수인데 두 분 다 이쪽 분야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오류로 판명이 된 겁니다. 아까운 감은 있어요. 이런 경우 내부가 커요. 큰 쪽으로 휘니까 큰 쪽으로 힘이 큰 겁니다. 이필로 완 쪽으로 이필로 완이 크다. 그렇게 보이는데 가다반 발표시 요거 이상한데 이게 혹시 실제 문제생 바꿔가지고 밖에가 이필로 아니고 혹시 실제 출제는 모르겠어요. 이필론 2로 출제가 된 것은 아닌지 혹시 뭐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출제한 간에 안쪽이 커야 돼요. 안쪽이 커야 된다. 그래서 아래가 나란해야 됩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곡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그림을 잘못 그려서 문제 오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제대로 그려야 되겠죠. 자, 어느덧 2부 그 전기 분야 2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2부에 보면 이거 말고도 뭐 전류나 그 다음에 저항, 전력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아주 단순해 가지고 또는 회로회로 다른 데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3부 끝나고 또 할 수가 있어요. 2부는 전기 세상이고 3부는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 세상이 전기 세상보다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이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보시면서 암기할 것이 많았습니까? 암기할 것이. 암기할 것이 많았죠. 처음에는 암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많은 시간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정기 자기를 학습하면 초기에는 암기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작 이작 할수록 점점 식이 많아지고 암기할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단계를 지나면 반대로 암기할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암기할 것이 많은데 어느 단계를 넣으면 반대로 이제 암기할 것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요. 딱 체계적으로 들어옵니다. 구태 외우려고 하나도 그 식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듭니다. 암기할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흥미있게. 그러다 암기할 것이 거의 사라지면 마치 처음에 암기할 것이 거의 없이 전기자기학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암기할 것이 사라져요. 거의 다 사라지면은 그때 학습이 완성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암기할 게 사라지면 이제 사라지다. 다시 말하면 무에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무에 시작하여 공부를 다 하고 다시 뭐로 돌아가냐? 무로 아무것도 없는 데로 돌아갑니다. 전자기학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해서 공부하고 뭐 많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점과 끝이 없는 무에 시작해서 무로 끝났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전기자기학이 좀 재밌습니까? 저는 재미있게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미를 느낀다면 재미가 있을수록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은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전기 세상까지 오시면서 재미를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현재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2부를 마치고 전기 세상 마치고 제3부 자기 세상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